차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하고요.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휴식일을 틈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5 롯데 아이고 롯데야 내 맘대로 어워즈고 타자 부분으로 오늘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류의 자체 시상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일단 이 시상식은 물론 제가 뭐 상을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올 시즌에 돌아보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기준은 객관적인 스탯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스탯을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올 시즌을 좀 보면서 그야말로 내 맘대로 내 기억에 남는 대로 이야기하는 자체 시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리뷰인데 시상식 형식이 빌린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억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90% 이상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예 안 본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시상식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봐주시면 좀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올 시즌 21경기를 봤어요. 21경기 봤는데 직관한 21경기에서 활약한 선수가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좋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 알고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는 WRC 플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지만 파크패터 적용이 뭐 통계 사이트마다, 이제 네이버 이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변수가 없는 OPS 순위로 그 시즌 그 지표 성적은 줄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로 나오는 성적을 먼저 한번 줄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선정한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만 합니다. 롯데 시상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일단 지표상에서 그 2025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 타자 순위 100타석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끊었습니다. 네, 100타석 이상으로 끊어봤고, 지표를 내본 거는 OPS, WRC 플러스, WAR, 타석수 4가지 기준으로 일단은 순위를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건 스태티지 기준의 숫자 기준이고, 일단은 변수가 없는 OPS 순위로 줄을 먼저 세워봤고요. 네, 파크패터 적용이 통계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석수를 넣은 거는 많은 타석이 나오는 것이 그만큼 많은 경기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뜻이고, 비율 스탯이라는 게 누적이 많아질수록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타석 수를 보는 것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석이 뭐 600타석인 선수하고 400타석인 선수하고 뭐 200타석인 선수하고 사실은 비율 스탯에서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석 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숫자상의 순위를 먹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100타석 이상 기준인데 박찬영 선수가 OPS 1입니다. 네, 0.923의 OPS. 그다음에 레이에스 선수가 0.861 2위, 3위가 윤동희 선수 0.829, 그리고 4위부터 10위까지가 0.7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준우, 이호준, 한태양, 유강남, 전민재, 나승엽, 고승민 이까지가 탑 10입니다. 롯데 올 시즌 OPS 탑 10이 이 선수들이고, 그 밑에 이제 17위까지, 그러니까 100타석을 넘긴 선수가 팀 전체에 17명밖에 안 된 시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11위부터 15위까지, 그러니까 OPS 0.6대인 선수가 김민성, 김동혁, 손호영, 황성빈, 장두성 선수까지였고, 16, 17위 정복훈, 종복은 선수가 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략적인 올 시즌 우리 타자들의 어떤 위치들 이런 걸 한번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일단 박찬영 선수가 표본이 148타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비율 스탯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타석수 1위가 레이스 선수예요. 643타석. 압도적입니다. 고승민 선수가 538타석인데 레이스 선수가 643타석이에요. 100타석 이상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또 평가를 좀 높게 봐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자, 아무튼 전반적인 지표는 이렇고 뭐 쭉 이거는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걸 이제 순위별로 제가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OPS 순서는 이렇고, 좀 정리를 해본 것좀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OPS로 쳤을 때 1위부터 5위까지가 박찬영, 레이에스, 윤동희, 전준우, 이효준 이 순서고요. 눈에 띄는 게 이효준 선수가 100타석 이상 선수 중에서 OPS 5위입니다. 네, 좀 생각지 못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RC 플러스 박찬영, 윤동희, 레이에스, 전준우, 한태양 선수가 WRC 플러스 상의 5위입니다. 100타석 이상 선수들 중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괜찮았다, 팀 내에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WAR 순위로 따지면 이제 누적 지표죠. 누적 지표니까
레이에스, 윤동희, 유강남, 고승민, 한태양 선수인데 누적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윤동희 선수가 올 시즌 많은 경기에 빠졌지만은 그래도 2위고 유강남 선수도 출장수가 이제 조금 적었습니다만은 그래도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누적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2, 3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올 시즌 그래도 활약이 나올 때는 꽤 많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타석수로 내려가 보면은 1위부터 5위가 레이에스, 고승민, 전준우, 윤동희, 나승엽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승엽 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적이 올 시즌 좋지 않았는데 아무튼 타석에 많이 나왔고 레이에스 고승민 선수가 많은 경기 그리고 많은 타석에 나오면서 팀에서 많은 어떤 공헌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숫자 지표로 줄을 한번 세워보니까 요 정도 우리가 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제 다음으로 그 본 시상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수상 부분을 제가 꽤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 10개 정도 됐나? 좀 없는 것 같은데 한 개씩 이제 보면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 부분은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였죠. 예, 투원투지상입니다. 투원투지상. 투원투지상은 말 그대로 투지를 가장 많이 보여준 선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채팅 참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녹방으로 돌려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같이 안 맞추면 이 콘텐츠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녹방으로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맞춰주셔야지 이게 라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녹방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숫자가 지금 적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 일단 투원투지상이고 박찬영 선수가 말씀해 주셨고 투원투지는 고승민 뭐 사람마다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니 정훈? 네, 정훈 선수 말씀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전준우 자 저는 유관남 선수입니다. 투원투지상 저는 유관남 선수예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뭐 다 열심히 했지만 저는 이제 이미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사윤이 일단 몸에 맞는 볼 1위예요. 지표상으로는 1위예요. 그러니까 몸에 맞는 볼이 13개인데 110경기 350타석에서 11개거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도 많이 맞았고 파울도 진짜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거의 포수 수비로 보면서 저는 이렇게 파울 타고 많이 맞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 한 50개 정도 맞지 않았을까 파울 타구를 다 치면은 너무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LG전에 김원중 선수하고 오스틴 선수가 그 1-3할에서 벼랑 끝 승부를 했었는데 그때 무조건 다 막는다 투원투지의 블로킹 그래서 바지가 진짜 흑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정말 투원투지가 많이 느껴졌어요 시즌 모습. 그리고 시즌 막판에 또 오른쪽 쇄골 미쇄골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버틴 것도 대단한 어떤 정신력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유관남 선수를 투원투지상으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올 시즌에 유관남 선수는 조금 뭐랄까 이면적인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말하긴 또 애매한데 못했다고 말할 수는 또 없고요. 그리고 팀 내 성적으로 봤을 때 WAR이 또 상위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원투지상을 주고 싶습니다. 막 잘했다고 말하긴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이 선수의 올 시즌을 평가 절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원투지상의 유광남 선수를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쭉쭉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절실함상입니다. 절실함상. 절실함상은 말 그대로 가장 절실했던 선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자 박찬영 선수가 계속 나오네요. 근데 저는 일단 박찬영 선수는 아니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로 꼽았습니다. 네, 박찬영, 나균환, 손호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기준은 김동혁, 하나마스터님이 맞추셨어요. 중암팡님. 네, 저는 김동혁 선수입니다. 절실함 상은 김동혁 선수한테 저는 주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일단 수비에서 김원중 선수를 2번이나 구원하는 엄청난 임팩트의 수비를 남겼었고 그리고 모두가 잊을 수 없는 그 6월 9일 두산전에 잠실에서 9월 말 슈퍼세이브가 정말 컸죠. 그 수비가 정말 컸고 이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래도 3위까지 7월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비 자체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냥
펜스의 몸을 던지는 수준의 그런 수비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좀 가볍게는 팀이 이기니까 루틴으로 삐끼삐끼 춤을 아끼지 않는 그의 엄청난 마음씨.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장 착한 선수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윤동이 흔들어 바로 대표되는 그런 또 재밌는 모먼트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절실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김동국 선수가. 네, 그래서 투어 절실함상은 김동국 선수한테 저는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실함 선수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낭만상입니다. 낭만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낭만이죠. 이제 의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낭만상을 따로 이제 부분을 만들어 봤는데 낭만상은 뭐 여러 누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낭만상은 고민 없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수상자가 자 낭만상 전준우 낭만은 전준우 세리라 사진님 김민성 전준우 이호준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이한주님 김민성 저는 낭만상은 김민성 선수입니다. 네. 자, 왜 그런 거 하니? 사유가 이 기준이 제 직관 때 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민성 선수가 일단 메모리얼 데이 때 끝내기, 사직 최종전 때 말로 홈런, 대타 말로 홈런 쳤죠. 이거 제가 둘 다 직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직관도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야지 이 낭만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 경기들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낭만 지킴이었죠.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나 최종전은 진짜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어떤 실리를 떠나가지고 어떤 낭만적인 부분에서 근데 그거를 지켜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경기들 끝나고 나서 하는 그 멘트들이 굉장히 감동 모먼트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상으로는 낭만상으로는 김민성 선수 주고 싶고 올 시즌에 김민성 선수는 좀 낭만 지킴이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낭만상을 좀 주고 싶고요. 일단 선수의 존재 자체가 좀 낭만인 것 같습니다. 로이스터의 유선, 돌아온 유선, 그리고 그 시절을 본인이 되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되게 낭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만상은 김민수한테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낭만상까지 만나봤고, 자 다음은 자 성적 외일의 상인데 성적 외일의 포시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에서 좋은 체감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은 선수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성적 외래상 긍정적인 부분, 좋은 체감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은 선수를 꼽아보자가 되겠는데, 자 일단 근데 오늘은 타자 부분입니다. 네, 최주영 선수는 투수니까. 자, 오늘은 타자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고승민 선수 있고, 자, 좋은 체감이 왜 성적이 안 좋은 선수? 정철은 오늘 투수 부분 아니고 타자 부분입니다. 투수 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관리가 안 돼서 성적이 내려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장두성 선수, 황성빈 선수, 전민재 선수, 정현수 선수. 자, 타자 부분입니다, 오늘은. 자, 나왔는데 정답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정답이라기보단 제가 뽑은 수상자는 김민성 선수입니다.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제 기억으로는 못해도 4경기 정도는 김민성 선수가 하드캐리에서 이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래도 그 메모리얼 대회하고 최종전은 김민성 선수가 거의 하드캐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시즌 WAR은 0.15밖에 안 돼요. 물론 WAR이라는 게 뭐 지표가 굉장히 다양한 계산을 하겠지만 근데 김민성 선수가 WAR이 0.15밖에 안 되는 건 솔직히 조금 체감하고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느낌상에서. 그래서 저는 그 성적 외일의상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김민성 선수를 뽑아봤고 이거는 낭만상의 수상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성적이 더 좋게 느껴진 거는 그리고 베테랑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 것도 좀 더 그 성적에 비해서 좋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성적 외일의상 포시티브 좋은 체감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은 선수는 김민성 선수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봤고 자 포시티브 부분이 있었다면은 네거티브 부분이 있겠죠. 성적 외일의상 네거티브상 안 좋은 체감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선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못한 것 같은데 정작 스탯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 이런 선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생각나는 선수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체감에 비해서 성적이 괜찮은 선수. 네, 하나마스터님 나승엽 얘기해 주셨고 자 다른 분들도 떠오르는 선수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른 분들이 말을 잃으셨기 때문에 네 바로
자, 고승민 선수. 자, 고승민 선수는 그렇게 막 괴리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승엽 선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지표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에 비해서.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일단 나승엽 선수의 올 시즌을 돌아보면 정말 불탔던 4월 이후에는 계속 못하다가 시즌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근데 그래도 OPS에 0.701, WRC 99.8. 그러니까 팀 내 9위예요. WRC가. 그리고 WAR이 극악의 수비로 마이너스 0.07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상에서는 음수 값이 좀 더 클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4월에 잘하고 그 뒤로 쭉 못하다 보니까 이 WRC 플러스가 9위 정도 나오는 게 조금 의외로 조금 느껴졌어요. 이건 체감이라는 게 아무래도 최근 사건을 더 기억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수비에서 너무 올 시즌 이제 못하다 보니까 일루 수비에서 좀 못해가지고 진 게 제 기억으로 한 3경기 정도 되는 느낌인데, 근데 WAR 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격에서 보이고 수비에서 까먹고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못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외래상 체감에 비해서 성적이 좀 더 낮게 나온, 좀 더 좋게 나온 경우는 네, 나승엽 선수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다음은 자 애니콜 장입니다. 애니콜 장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 구멍 났다 싶으면은 만능 열쇠 마냥 호출이 된 선수.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되게 명확한 정답지가 있는 수상 부분입니다. 지금 투수 부분이 아니고 타자 부분입니다. 세리라 사직님, 고승민 선수. 네,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자, 고승민 선수고 구멍 났다 싶으면 만능 열쇠였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좀 출장 기록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시즌에 3개의 포지션의 유의미한 수비 이닝을 기록한 거를 과연 본 적이 있던가? 이런 생각인데, 고승민 선수가 올 시즌 4개 포지션에 나왔고 3개 포지션에 유의미한 출장을 했습니다. 2루수로 60경기 449.1이닝, 1루수로 45경기 299이닝, 우익수로 22경기 165.2이닝, 좌익수로 2경기 10이닝인데 아무튼 2루수, 1루수, 우익수를 다 유의미한 이닝을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냥 2루수로 시작했다가 1루수가 빠지니까 1루수로 갔다가 또 우익수가 비니까 우익수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콜 마냥 이렇게 불려다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 타격이 사실 그 수비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많이 손해를 봐서 타격 수비 포지션의 고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고승민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자리든 아무튼 이렇게 많이 또 돌아다니는 거는 안 좋은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네, 어떤 자리든 고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는 해도 이건 트리플 포지션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2개도 아니고 3개였잖아요. 거의 이제 주전급으로 나온 수비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고 고승민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랬고, 자, 다음은 이제 마당새상인데 마당새상은 한 시즌 동안 경기에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 뛴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는 뭐 객관적인 성적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팩트 기반의 수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뭐 바로 다들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가장 많이 경기에 뛴 선수는 뭐 바로 나오죠. 이한주 님이 정답입니다. 자, 레이에스 선수가 정답이 되겠죠. 네, 자, 일단 레이스 선수가 2시즌 연속 144경기 정경기 출장을 했는데 그게 심지어 선발 출장이 정경기 출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경기 출장을 해도 보통 교체로 들어가는 걸로 좀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시즌 288경기를 정경기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레이스 선수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아무리 수비 포지션이 좌익수라고 하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체로 사실은 충분히 좀 칭찬받아도 되는 공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팀 내 타격이 누적 기록이 3루타랑 도루를 제외하면 전부분 1입니다. 뭐 이거는 뭐 가장 많은 타석에 들어섰으니 당연한 거기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성적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걸 떠나가지고 이런 헌신과 공헌은 굉장히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수 144경기 1위, 60, 43타석 1위, 573타수 1위, 187안타 1위, 44개 2루타 1위, 13홈런 1위, 58본넷 1위, 107타점 1위, 75득점 1위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의 누적 기록에 지금 1위 기록했어요, 팀 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가 많지만 어찌됐건 레이스 선수가 한 공헌도를 우리가 뭐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비 출장으로 봤을 때도 129경기의 수비를 나와서 988.2이닝 수비를 봤습니다. 좌익수로 98경기 752.2이닝, 우익수로 30경기 236이닝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수비 포지션별 타격 성적, 이제 OPS로만 봤을 때는 좌익수로 나왔을 때 394타석 0.836, 우익수로 나왔을 때 125타석 0.794,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 124타석 1.004예요. 그래서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 성적이 월등히 좋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두 시즌 연속 정경기 출장, 선발 출장이라 말도 안 되는 출장 시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 성적이 유의미하게 좋단 말이에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관리를 해줬다면 타격 성적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비에서 어려움이 지금 많아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같이 가도 이해가 되고 같이 안 가도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같이 못 가면 수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격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타격 지표상이 WRC 상으로 125밖에 안 되는데 뭔 외국인 타자가 그러냐라는 말씀도 많지만, WRC가 객관적 가장 정확한 지표인 것도 맞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누적 경기 수나 타석 수에서 너무나 많은 그 누적 기록의 손해를 보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WRC 플러스만으로 딱딱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게 꽤나 많았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스포가 돼버렸네. 다음은 공로상인데, 공로상은 사실은 너무 정답이 쉽기 때문에 네, 바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공로상은 전준우 선수입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후반기에 부상이 있는데도 뭐 선수단 동행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전캡은 주장을 해야 할까? 보통 팀 내 최고참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닌데 언제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가? 근데 내년에도 시킬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님이. 마땅한 주장감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냥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주장은 너가 해야겠지 하고 바로 시켰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주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공로상이라도 한 게 해야지 그런 좀 마음의 미안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로상 부분은 전준우 선수를 또 드렸고, 이제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정도 남았는데, 네 7개 정도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클러치 상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클러치 능력이 좋았던 팀 내 최고의 클러치 히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체감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모두 그 해당이 되는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클러치 능력이라 함은 올 시즌에 사실은 기억나는 선수가 아마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누가 떠오르실까요? 롯데에서 올 시즌 가장 클러치 능력이 뛰어났던 타자 전준우 선수를 얘기해 주셨고, 전준우 선수도 얘기해 주셨고, 자, 일단 저는 전준우 선수는 아닙니다. 한태양 선수, 김민성 선수, 윤동희 선수,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이 선수 이름이 안 나오네요. 윤동희 선수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자, 저는 박찬영 선수입니다. 자, 이게 체감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도 박찬영 선수가 최강의 클러치 히터로 나와요. 네. 그래서 성적으로 좀 보면은, 자, 득점 건너 PS가 1.088입니다. 37타석 12안타 17타점이에요. 표본이 적긴 한데, 근데 득점 건너 PS가 1.1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맞죠. 그리고 37타석에서 12안타 12타점, 이것도 사실 대단한 클러치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타로 10번 나와서 8타수 5안타예요. 2루타 2개 홈런 1개 2타점 2보이넷 0삼진, OPS가 1.950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이 작긴 한데 해도 8타수 5안타는 말이 안 되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클러치 능력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성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클러치 에러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클러치 상이 클러치 히팅도 있는데 클러치 에러도 그만큼 많이 한 것도 약간의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봉수 양문으로 존재감이 굉장히 후반기에 큰 모습이었는데, 뭐 수비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무튼 타격 부분에서는 올 시즌 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포본이 작아서 뭐 내년에 좀 어려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어찌됐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격 재능 자체는
뭐 올 시즌도 꽤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클러치상을 박찬혁 선수로 해보았습니다. 수비는 연습 많이 해야죠. 달리 뭐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전이 될 수 있을까요? 수비 연습을 많이 해야죠. 수비 안 되면 주전 안 되죠. 근데 뭐 이제 들어온 선수니까 뭐 발전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야죠. 타격에서는 일단 고점을 보여줬으니까요. 자, 아무튼 클러치상은 박찬혁 선수한테 이렇게 수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포텐상입니다. 자, 말 그대로 올 시즌 가장 그 포텐이 크게 터진 선수, 포텐셜이 가장 크게 터졌다고 보는 선수 부분이고, 올 시즌에 뭐 가장 큰 수확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수확이 될 텐데, 여러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가장 포텐이 많이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민재, 한태양 이렇게 있는데, 자, 한태양 선수가 2표고, 저도 제 선택도 한태양 선수입니다. 자, 물론 뭐 말씀하신 장두성, 전민재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보여줬는데, 왜 한태양 선수냐면, 자, 일단 시즌 시작 전에는 1군 구상에도 없었습니다. 한태양 선수는 기록을 돌려보면, 기억을 다시 돌려보면 스프링 캠프나 시범 경기 때만 해도 한태양 선수는 1군 구상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시즌이 끝나고 보니까 팀 내에서 OPS가 6이고 WRC 플러스가 5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포텐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폴리그에서도 연일 홈런포를 가동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타자로서의 파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때도 사실은 중장거리 타구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아무튼 분명히 이 선수가 20살 시즌 때는 수비에서만 조금 주목을 먹고 타격은 거의 식물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군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파워를 많이 길러서 오면서 이제는 오히려 수비보다 타격에서 더 높은 기대를 받는 선수로 완전히 변모를 했죠. 그래서 포텐이 앞으로도 더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잘생긴 얼굴 때문에 야구가 좀 평가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저는 좀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외모적인 부분 때문에 이 선수의 야구 능력적인 부분이 조금 평가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어찌되건 파워툴이 있는 내야수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폴리그에서 유격수를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파워툴이 있는데 유격수까지 볼 수 있으면 사실은 뭐 더해나 왜 없겠죠. 그래서 한태양 선수의 야구는 내년이 더 빛날 것이다라고 저는 좀 그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포텐상은 한태양 선수한테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기량 발전상입니다. 포텐상과 기량 발전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의 느낌 차이가 있다면, 포텐상은 갑자기 빵 터진 느낌이고, 기량 발전상은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이 올라와가지고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포텐상은 갑자기 빵 터진 거, 기량 발전상은 계단식으로 한 단계씩 레벨이 올라와가지고 좀 좋은 선수로 발전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자, 이호준 선수. 자, 이호준 선수가 나왔고, 일단 저는 이호준 선수는 다른 상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단계적인 기량 발전 장두성 선수 말씀해 주셨고, 이건 어렵네요. 자,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저는 장두성 선수예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두성 선수를 기억을 해보면 21년, 22년, 23년 시즌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 대주자로 나와가지고 견제사 주루사 나가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임팩트 강한 게 이대호 선수 있을 때, 이대호 선수 대주자로 많이 나왔는데 약간 몇 번 안 되지만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느낌이 대주자로 나와서 견제사 당하는 선수,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 임팩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작년 시즌에 이제 좋은 대주자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루도 많이 하고 그 주루 센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가장 빠른 발을 가졌지만 주루 툴이 최악인 느낌이었다가 이제 훌륭한 주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타격은 여전히 안 됐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접어들면서 뭐 공수주 모든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고, 팀 내 중견수 자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 가장 정확한 타격을 이제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계단식으로 발전을 하는 게 정말 기량 발전이
이렇게 훌륭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2년, 23년 시즌까지는 발 빠른 거 말고는 진짜 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야구 선수인가 육상 선수인가라는 그런 체감이었는데, 올 시즌 들어가지고 비로소 야구 선수 장두성으로 기량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잘 되면 굉장히 좀 서사도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을 하는데, 과연 장두성 선수가 내년에 또 더 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량 발전상은 장두성 선수한테 저는 그 뽑아 보았고요. 자, 이제 좀 가벼운 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자, 가벼운 상으로 이어지는데 다음은 덕지상입니다. 덕지상. 덕지상은 말 그대로 그냥 가장 덕지 포인트가 있는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주관적인 얘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올 시즌 저의 최애 선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극도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응 디그 이대호는 아니고, 이응 디그 티읕은 뭐죠? 이대호는 아니고 이응 디그 티읕이 또 있나? 자, 아무튼 극도로 주관적인 영역이 되겠는데 EH. 자, 윤동희 선수는 아니고요. 저는 이호준 선수입니다. 자, 제가 이호준 선수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죠, 제 시즌 내내. 네, 근데 뭐 한태양 선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올 시즌 특출나게 응원한 선수들이 몇 명 더 있는데, 근데 이호준 선수를 덕지상으로 뽑은 이유는 그 아래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최연소 캐팀 상남자라는 희대의 캐릭터,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 갯모의 차이에서 덕질 포인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남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상남자 한태양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 번 보이는 희대의 캐릭터입니다. 네, 그 경기 끝나고 하이파이브 할 때 보면 한태양 선수한테 약간 쪼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덕질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갭 차이입니다. 갭 차이.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갭 차이를 가지고 있는 호맹이 그의 매력, 이것이 덕질상 수상의 이유가 되겠고, 자, 그리고 뭐 야구 실력적으로는 일단 체격이 작습니다. 근데 거포 유격수의 자질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상남자 호소인 캐릭터인데 체격은 작은데 또 거포 유격수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매력적인 선수고, 팀 내에서 OPS가 5위고 WRC 플러스가 6위예요. 그래서 뭐 2년차 유격수가 이 정도 타격 성적을 기록한다는 건 사실 굉장한 수치거든요. 팀 내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자리를 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팀의 세 번의 끝내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끝내기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격이 작지만 거포 유격수 꿈나무라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32개의 안타를 쳤는데 2루타가 7개, 3루타가 4개, 홈런이 4개, 32안타 중에 장타가 14개예요. 장타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력적이었고, WAR, 그러니까 DWAR, 수비 WAR이 마이너스 0.21이 찍혔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적인 부분인데, 좀 쉬운 타구에서 실수가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좀 여러 번 나오면서 수치를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 근데 수치는 비록 이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던 이호준 선수의 수비의 고점은 확실히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그 안정감 부분이 좀 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더해 나간다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 많은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할 수가 있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덕시상은 이호준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덕시상 이호준 선수 이렇게 한번 뽑아봤고, 이제는 약간 그 더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다음은 이제 현기증상입니다. 현기증상. 이거는 가장 올 시즌 등장하면 현기증이 났던 선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막 뭐 비판보다는 좀 안타까운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기증이 난다는 거는 막 이 선수가 못하는 것보다는 나오면 진짜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계속 나와. 계속 현기증이 나는 건데, 자, 지금 타자 부분이기 때문에 투수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겠고, 자, 세리라 사직님 손호영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투수 부분 세용 원중. 근데 투수 부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뽑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손호영 선수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역시나 저도 손호영 선수의 현기증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손호영 선수 자체가 올 시즌 최악으로 못했다라는 말보다는 8월 달이 너무 현기증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8월 달에 빼면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8월 달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타출장이 0.23, 1할 3푼 3리, 2할 7리, 1할 4푼 7리, OPS에 0.354예요.
근데 8월달 OPS가 0.354를 하고 있는데 87타석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다 나간 거죠. 그래서 87타석 75타수 10안타 4타점 7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8월달 한 중순부터는 손호영 선수가 나오면 현기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손호영 선수를 뭐 못했다고 욕하는 것보다는 이 시경이 됐는데 선발에 주구장창 나온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본인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좀 현기증 나는 운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라서 단어 그대로 나오면 현기증이 난다는 8월의 손호영 선수가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타석에 나왔을 때 기대치가 진짜 0이었거든요. 8월의 손호영 선수는.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승엽 선수가 좀 그 경합을 했는데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기증이 나기 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발 출장을 안 했기 때문에 현기증까지는 유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기증상은 손호영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둘이 비슷한데 나승엽 선수는 현기증까지 나기 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손호영 선수가 지금 자익수로 계속 나오면서 좀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겠죠. 내년에 또 3루수의 한동희 선수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열심히 하는 선수고 정말 절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올 시즌에 이런 시련이 이 선수가 더 또 우리가 작년에 봤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약이 되기를 바라죠. 못하면 좋은 선수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잘하면 제일 좋은데, 아무튼 8월 달에 손흥민 선수는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으로 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현기증상을 수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빠와 까상입니다. 제가 많이 언급하는 표현 중에 한 개죠.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선수가 슈퍼스타다. 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정답이 쉽습니다.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했던 선수 바로 나오죠. 그 미치게 하는 선수는 윤동희 선수, 황성빈 선수. 자, 저는 빠와 까 부분은 황성빈 선수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 그 바로 기억난 장면이 3가지가 있어요.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했던 장면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잘하다가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해가지고 자기가 부상당해서 빠져가지고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고, 두 번째 복귀해가지고 잘하다가 코끼리 폭행하는 걸로 또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삼성전에 그때 9회말 동점 홈런 치면서 또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든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 자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사람들을 여강하게 만드는 거는 분명 슈퍼스타의 자질인 건 맞으니까. 근데 기억에 크게 남는 게 3가지인 정도니까 진짜 빠와 까를 많이 미치게 했던 것 같고, 하여간 스타성은 확실하고 어쨌든 대체 불가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를 가장 베스트로 기용하는 거는 저는 늘상 얘기했지만,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 다른 선수도 못하는 스타일이고, 사실 리그 전체로 봐도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가 다시 또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보내는 것보단 데리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다른 선수를 못하는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고, 그 부분을 잘 쓰면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미치게 하는 선수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빠와 까상은 이제 황성빈 선수를 드렸고, 자, 대주자로서의 가치가 너무 높아요. 근데 원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압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대주자로서.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높게 보는 편이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 자, 약간 차상 같은 개념의 왜 빠졌지 상입니다. 자, 많은 선수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중에서 이름이 한 번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빠진 선수가 있어요. 자, 누구일까요? 자, 이름이 계속 나왔었는데 수상 부분에서 계속 이제 수상을 못한 선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나왔는데 한 명이 안 나왔습니다. 윤동희 선수, 윤동희, 전민재. 자, 전민재 선수도 빠지긴 했는데, 자, 저는 왜 빠졌지 상은 윤동희 선수를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딱히 막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올 시즌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온 황성민 선수만 봐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명확하게 있는데, 윤동희 선수는 올 시즌에 몬스터를 넘긴 거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마땅히 없어요. 약간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약간 작년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부상으로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여전히 잘했고 비율 스탯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WRC 플러스 상으로는 오히려 더 올 시즌이 훨씬 더 좋았어요.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했다고 보는 게 많은 시즌인데 빠진 게 많아서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느낌이 드냐면 일단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좀 상수로 둘 수 있는 젊은 타자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모두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윤동희 선수는 2003년생이에요. 2003년생 군필 외야수가 군필 우타 외야수가 이 정도로 잘하는 게 진짜 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윤동희 선수가 2003년생인지 진짜 어리잖아요. 근데 너무 플레이 스타일이나 좀 사람의 느낌 자체가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어리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더더더더 커지는 느낌이 있는데, 인제 만 22세 시즌을 치렀고 군대 문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왜 빠졌지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어느 것이든 해줄 것이다. 커피님, 나 올해 남은 건 윤동희 흔들어봐 말고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경기장에서 기억에 남는 것보다 윤동희 흔들어봐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왜 빠졌지 상에 이제 수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임팩트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었다. 그러고 보니 가장 임팩트 남는 게 윤동희 흔들어 봐였다 라고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 시즌을 좀 총망라를 해보면서 그 상을 좀 드려봤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카드 뉴스식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또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할 건데, 어찌됐건 시즌 돌아보면서 제가 가볍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제 진지하게 보는 거는 약간 이 표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올 시즌이 롯데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롯데가 타격의 팀이다는 진짜 야구를 전혀 안 본 사람이 하는 얘기다. 왜냐면 팀 내에서 OPS 0.8이 넘은 선수가 3명밖에 없었어요. 올 시즌이 물론 이제 투고 터조 시즌이긴 했지만 지표로 봤을 때 롯데가 타격이 절대 뛰어난 팀이 아니었는데 그런 좀 프레이밍이 갇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은 그래도 팀 내에서 타격에서 이런 유의미한 5위 안에 든 선수들 중에서 박찬영, 이호준, 한태양, 이런 고승민, 윤동희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좋은 위치에 기록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팀의 미래가 또 밝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여러 가지 아쉬운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 공헌도가 대단히 높다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상식은 내 맘대로 어워즈는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수다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자, 일단 클로징을 한번 치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야 2025 내 맘대로 어워즈 타자 부문이었고,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후원 멤버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투수 부분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